물론 공시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보유세도 늘어나고요. 안녕하세요, 구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나왔던 또 다른 기사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몇 군데를 찾아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기사가 제일 많았던 게 사실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관련된 기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17일 날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고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선택은 어떨까라고 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을 쏟아낼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급락 가능성은 좀 적다. 또 버티거나 가족에게 증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3월 19일 날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니까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 기사와 좀 비슷한 기사로 해서 3월 18일 날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또 하나가 눈에 띕니다. 거기에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고가 다주택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 집값 하락 본격화되나라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 평방미터가 한 채여도 보유세가 1,652만 원 정도 된다. 작년보다 47% 이상 올랐다. 결국 보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5월까지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는 코로나가 겹치고 금매가 늘고 가격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 헤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각 회사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그런 문제 때문에 향후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관찰을 하고 지켜를 봐야 될 문제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금방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보유세가 1,600 정도 된다. 그리고 작년보다 47% 이상 올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작년보다 47%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역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보유세가 지금 1,6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작년보다 47%? 그렇다면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다라고 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동네가 서초, 반포 이쪽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재력가라든지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되겠죠. 작년에도 한 1,000만 원대를 충분히 보유세로 납부하셨던 분들이 작년보다 한 500여만 원 정도가 더 올랐을 때 과연 이 집을 팔까? 그리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부담이 많다. 주로 그 동네에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보다는 투자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비교한 대상이 아크로 리버파크로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3월 19일자에 국민일보의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대전이 왜 나와? 투기 영향에 서울만큼 올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사에 나왔던 어떤 그 증감률에 대한 그래프를 좀 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그래프 공시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은 14.75%가 올랐고 인천은 0.88, 경기는 2.72, 세종은 5.78, 그리고 지금 말했던 대전은 14.06% 정도가 올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전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무래도 투자 수요, 정부가 말하는 투기 수요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투기 영향 때문에 서울만큼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그 정도로 올랐다. 그래서 대전이 이렇게 올랐다.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제 눈에는 인천, 경기
경기와 같은 지역이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서울과 대전이 공시 가격이 14.75%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대전은 14.06이었죠. 그랬는데 오히려 경기 같은 경우 2.72% 올랐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좀 전에 봤던 아크로 리버파크 기사를 보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나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인천과 경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정도로 공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서 서울과 대전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면 오히려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인천과 경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시가격 증감률이 상당히 적게 올랐다. 그렇다면 반대로 냉정하게 해석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또는 서울과 대전은 영향을 받겠지만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대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월 19일자에 국민일보에 역시 같은 기사가 또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유세 폭탄이 터졌다. 서초 강남 아파트 22에서 26% 급등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이 14.75 정도 올랐고 하다 보니까 보유세가 굉장히 크게 올랐고 제목에서도 말하는 것지만 서초와 강남이 급등을 한 거지 나머지 지역이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과연 자금 여력이 그 정도로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 물론 다주택자들의 처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장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특정 지역에 특정 분야에만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시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보유세도 늘어나고요.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되고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런 영향도는 오히려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에 사시는 분보다는 다른 지역, 그거보다 좀 하위, 중하위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서초 강남 지역은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아직 덜 오른 공시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쪽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다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가 지금 현재 금융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집값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됐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유세 폭탄이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이것이 당장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스원이라고 하는 기사를 좀 보는데요. 역시 이게 3월 19일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네요. 35억짜리 집주인이 보유세 530만 원 때문에 집을 팔까요? 라고 했죠. 그리고 정부는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삼아서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현장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다. 눈도 깜짝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크로파크 같은 경우에 보유세가 53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530만 원 때문에 집을 팔까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팔 정도는 아닐 거다. 오히려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지역을 파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도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어떤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집을 팔 것 같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물론 정부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유세를 부담스러워하고 다주택자리 매물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거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과거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종부세가 갑자기 올랐던 시점이 또 언제가 있었느냐? 사실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갑자기 한 수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가깝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들의 선배는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역으로 한 번쯤 지금도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종부세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옛날 기사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 자체가 공시가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봤던 건데요. 2006년 5월 달에 세계일보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 뚝, 가격 하락 전조. 왠지 이번에 나왔던 모 기사와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조그만 헤드라인을 보니까 330 대책 발표 후 중개소의 매수 문의가 끊기고 강남 서초구 지난달 거래 건수가 41%나 줄어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종부세가 상향 조정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 지역에 있는 매물이 크게 줄면서 거래 건수도 줄고 가격이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때도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가격 하락 전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30 대책이 나왔을 당시 바로 직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요. 재건축 아파트가 크게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지금 어쨌든 이 기사가 2006년 5월 13일인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그때 다가오면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 종부세 부과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코로나를 일단 배제를 하고 보더라도 주춤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매수자들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거를 기대를 하면서 매수 시기를 늦출 거고요. 매도자 같은 경우는 급한 사람은 급매물을 내놓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한 번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자, 그랬는데 2006년 11월 28일쯤에 나왔던 기사,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니까 종부세 집값 안정 효과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가 집값을 안정시킨 효과를 다 기대를 했죠. 정부가 종부세를 그 당시에 부과했던 것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굉장히 강화시켰고요. 2007년에도 부담이 더 늘어나게끔 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기사의 중간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효과에 대해서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닥터아파트의 모 팀장님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종부세를 부담하더라도 집값 상승액이 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뤄지기는 힘들 거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1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 처분해서 대체할 만한 자산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죠. 결국 당시 상황을 기억을 돌이켜보면 분명한 거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고가주택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이들이 매물을 내놓게끔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당시에도 지금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종부세가 부동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강남의 추가 상승세가 언제 나왔냐면 2006년도 중반 이후에 종부세가 현실화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났으니까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끝나게 되면 다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종부세가 굉장히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집을 팔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일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액이 세금보다는 훨씬 크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팔아봤자 뾰족하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면 더더구나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기사에서처럼 인천과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부담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부터는 사람들은 위축된 심리를 가지고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조정받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게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값 하락의 전조현상이라든지 또는 본격화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종부세가 인상된 이후에 사람들이 오히려
오히려 다른 곳을 찾아 움직였던 현상을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집값이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종부세 때문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번 기사보다는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코로나라든지 기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위축, 그 다음에 대출 부담, 금리는 인하시키고 있지만 지금 장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더더구나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 중에서 회사들도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회사채 차환이라든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거를 차환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문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종부세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분위기상 상당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3개월 유예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죠. 이런 것처럼 더 시장이 악화되게 되면 다른 조건을 통해서 유예를 한다든지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급락 같은 경우를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단 몇 주 또는 몇 개월 정도라도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도 다음에 몇 개월 정도 지난 후 또는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상을 가지고 언론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 내용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몇 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공시가격 인상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또 다른 한 주간의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한 번쯤 댓글이나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